애덤 스미스, 이자는 자유시장 경제 신봉자로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를 효율화시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는 덕을 쌓지 않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자를 멍청이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들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이라는 주문에 빠져서 애덤 스미스를 잘못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찾아 그의 두 개의 저작 중 첫 번째 책 도덕 감정론에 대해서 읽은 척 해보겠습니다. 짜증나는 사람에게 나는 왜 죽방을 날리고 싶어도 날리지 않을까요? 그건 폭행을 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의 어떤 성질이 법을 만들까요? 그것에 집중한 책이 도덕 감정론입니다. 쉽게 쓰였으니 잘 따라오시면 읽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선,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악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내 친구의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할 때 나는 장례식에 가서 내가 그 친구라면 무슨 행위를 할까, 어떤 행동을 바랄까 생각하고 행동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바라는 내 행동과 실제 나의 행동이 다르다면 상당히 불쾌감을 주겠죠. 이처럼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전통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기쁨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좀 복잡해서 내가 하나 남은 케이크 조각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선택을 빼앗는 상황이 나오고, 친구의 비위를 맞춰주다 보면 다른 친구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죠. 여기서 이 책의 핵심, 마음속 공정한 관찰자가 나옵니다. 솔직히 이 책 내용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속 공정한 관찰자, 이것만 알면 게임 끝입니다. 언젠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야기할 상황이 올 때 아는 척 하려면 그의 다른 저작 도덕 감정론 속 마음속 공정한 판사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는 척 해볼까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듯이 거미줄 같은 이해관계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공정한 관찰자, 즉 내 마음속 판사는 이 모든 인과관계의 사건이 벌어진 상황, 동기를 다 알고 있지만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죠. 길 가다가 귀찮아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 것은 마음속 판사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하더라도 찝찝함에 더 마음이 가는 사람들을 애덤 스미스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판사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걸 상식과 양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찝찝하니까요. 논의를 확장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만약 A라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기도 풍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기부를 했다고 생각해보죠. B라는 사람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공정한 판사는 A의 판단과 판사의 판단이 일치하다면 옳다고 생각할 것이고, B가 가지는 감정과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되면 A의 행동을 이로운 행위로 판단할 것입니다. 반대로 N번방 사건처럼 성착취 동영상을 올려서 타인을 괴롭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죠. 판사는 만약 나라면 그런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 사람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판단하죠. 그것이 분노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내가 선의를 가지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 케이스나, 내가 악의를 가져서 다른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이를 두고 애덤 스미스는 세상의 칭찬과 비난은 1심이고 내 마음속 판관이 때리는 판결은 2심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1심보다 마음속 2심에 집중한다고 정의하죠. 예를 들어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세상의 칭찬을 받는다면 1심에서는 무죄이지만 마음속 판사의 판결인 2심은 까불지 마라, 넌 칭찬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유죄를 때린다는 겁니다. 이 유죄에 찝찝한 기분이 들며 기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덕목입니다. 반대로 살인 같은 비난받을 행동을 했는데 들키지 않았을 경우에 2심, 즉 내 마음속 판사는 강도 높게 여러분을 비난할 겁니다. 소설 죄와 벌에서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침대에 누울 때마다 서 있는 망령의 모습은 자신 안에 공정한 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판단인 일심을 중요시한 나머지 타인의 평가에 어마어마하게 매달리고 인정을 갈망하는 괴물이 됩니다. 그럼 개개인의 마음속 판사들의 판단들은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질까요? 인간은 타블라 라사라고 불리는 백지 상태에서 그 나라의 문화권에 맞는 규칙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공정한 판사는 감정이라는 도구로서 우리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개인에게 윤리를 지키라는 의무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것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지켜야 한다는 윤리로서 안착되면 사회의 질서로서의 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마음속 공정한 판사와 국가의 부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장점보다 단점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을 이루려는 욕망의 기초에는 타인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존경을 받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호의와 인정을 받기 위해 벌이는 모든 행동의 근원을 허영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비싼 차와 더 큰 집으로 일컫는 재물의 천국을요. 그럼 애덤 스미스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한마디로 나 의미 없는 걸로 봤습니다. 스미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재물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평온할 수 있도록 최저 수준의 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애덤 스미스는 최저 수준의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며 빛이 없고 양심에 부끄러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을 증가시키는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재물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행복 수준이 그에 비례해 높지 않다는 이스털린 역설을 말한 것이죠.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는 자유지상주의자이기보다는 기본소득제나 완전고용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종합하면 현명한 사람은 만족함을 알고 행복을 느끼는 데 비해 멍청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애덤 스미스는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멍청한 사람은 최저 수준의 부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부를 쌓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자기 기만과 멍청함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문명화하는 희귀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허영심과 야심은 근면하게 일할 것, 현재를 참을 것, 기능을 연마할 것을 사람들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그럼 허영심만으로 이루어지는 인류 발전은 긍정적으로 보았을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탐욕과 야심은 부와 지위를 갈구하기에 사회 번영을 진행시키지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 어쩌란 말일까요? 애초에 재산을 쌓는 이유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함인 것을 기억한다면 재산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는 두 갈래의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부와 권세를 획득하는 길, 또 하나는 지혜를 배우고 도덕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부와 지위는 잘 보이는 반면 지혜와 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판사는 지혜와 덕의 정도를 알고 있으며 마음의 평온과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알고 있으니 그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은 부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아첨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덕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끌립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 진실할 것, 신중할 것, 정직할 것, 절제할 것을 말합니다. 그의 책 1부 3편 3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속담은 같은 상황에서 거의 항상 완벽한 진리가 된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가장 최선의 길은 덕과 지혜를 가지고 재산을 쌓는 자들입니다. 만일 재산을 쌓기 위해서 덕과 지혜 없이 반칙을 한다거나 공정성에 위배가 되는 짓을 하는 자들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반칙을 할 경우 시장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기능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사회적 질서가 어지럽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애덤 스미스는 현명함과 멍청함 이 두 개를 선과 악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명함은 사회 질서를, 멍청함은 부와 번영을 이끈다고 말합니다. 화려한 상업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허영심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아이러니 때문에 벌어지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 공정한 판사의 손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읽은 척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보죠. 누군가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인용한다면 그건 국부론을 쓰기 전 책인 도덕감정론을 먼저 읽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해야 읽은 척이 됩니다. 만약 책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사회의 질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감정 때문이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공정한 판사의 말을 듣고 그걸 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 안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안 공정한 판사의 말을 듣지만 멍청한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재물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이죠. 근데 희한하게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